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Part 5의 문제를 풀다 보면요,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선택지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선택지가 접속사와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일단적으로 해석이 먼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접속사와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텐데, 실제 토익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접속사가 바로 어디냐면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접속사를 하나로 크게 묶어갖고 공통된 접속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시험에 자주 출현하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만 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유닛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연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는 부사절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지를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이러한 1차원적인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되신 겁니다. so that과 because란 단어의 공통점은 부사절 접속사라는 품사적인 공통점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둘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so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주어 다음에 동사 앞에는 can, may, will 등의 조동사가 거의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에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고 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만 해보신다면 이 뒤쪽에 can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확인 사살 겸 해석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서비스 일정상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24시간 전에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도 뭐뭐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기가 막히거든요. 결국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선 뭐뭐 하기 위해서와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so that은 조동사의 결합이 중요하구나, 이런 어떤 단서가 하나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능이 하나는 필요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though와 despise를 보자마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가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단어가 의미로는 같은 단어네? 근데 다른 점은 though는 접속사, despise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주어와 동사를 이끌 수 있는 건 접속사지 전치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정답은 A번이 되면서 이 문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의 주인공이 부사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될 때는 의미가 비슷한 전치사들이 오답으로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요 접속사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이 단어들과 의미가 똑같은 전치사라는 품사에 대한 인식도 같이 있어야 뭔가 토익 문제를 풀 때 많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암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기를 보는 순간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still이란 단어는 여전히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뜻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는 부사절 접속사, still은 접속 부사라고 하는 서로의 품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앞에 쓰는 게 접속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이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벽한 문장이 일단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른 센텐스가 하나 더 나올 때 쓰는 단어들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이 두 개가 있어야, 문장이 두 개가 있어야 정답되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Part 5에서는 여러분 문장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art 5에서 첫 번째 빈칸에 접속 부사는 정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접속사가 정답될 때 접속 부사들이 오답으로 등장하는 거구나. 그러면 접속 부사들과 또 접속 부사와 비슷한 역할하는 어떤 그런 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또 학습이 필요한 거죠. 이 단어들은 의미뿐만 아니라 접속 부사적인 기능도 알고 나서 Part 5 문제에서 얘네들이 나왔다. 하필이면 빈칸이 맨 첫 자리다. 그럼 바로 오답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학습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일 때 오답으로 누가 나오는 것까지 안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라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새롭게 토익에서 출제하는 방식에 맞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에 나왔던 그런 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지에 대한 구성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용지였습니다.